노화의 속도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움직임이 결정한다. 10년 뒤의 몸은 오늘 반복한 일의 결과다.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움직이며 사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매일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들여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루 딱 10분만 투자하면 우리 몸의 사용 기간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 그것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족저근막염이 다시 재발해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전쯤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을 때 족저근막염을 처음 겪었고 그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즘 조금 무리해서 많이 걸어서 그런지 발바닥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 통증이 정작 발이 아닌 종아리가 유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종아리를 스트레칭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기만 해도 발이 편안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책은 이처럼 스트레칭의 놀라운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스트레칭이야말로 내 몸을 오래 쓰기 위한 가장 위대한 처방전임을 알려주는 김범수 교수의 내 몸 오래 쓰는 100년 스트레칭입니다. 저자는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이자 의학 박사로 이전에 두발 혁명이란 책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 티타늄 발목뼈 치환술을 성공시킨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목 연골 재생술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저자는 스트레칭이 그저 단순히 몸을 늘리는 동작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시스템을 고장 없이 더 오랫동안 사용하도록 돕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통증 없는 활기찬 삶을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적인 몸관리 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통증의 원인이 약한 몸이 아니라 굳은 몸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통증을 느끼는 곳과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부위가 다른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가 지금 바로 스트레칭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왜 특정 부위가 유연성을 잃고 굳어지는지 또 어디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부위별 스트레칭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증 없이 오래 움직일 수 있는 몸의 기반을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내 몸 오래 쓰는 100년 스트레칭 읽어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스트레칭이 필요한 이유. 스트레칭은 내 몸을 오래 쓰기 위한 처방전. 스트레칭이요? 그냥 팔다리 쭉쭉 늘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스트레칭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대충 구령을 붙여가며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도만 하고 만다. 병원에서도 스트레칭 열심히 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 흘려듣고 제대로 하는 분은 별로 없다. 스트레칭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스트레칭의 가치를 안다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행위 그 이상이다. 스트레칭은 근골격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고 기능을 회복하며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종합적인 관리 활동이다.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효과를 하나씩 살펴보면 스트레칭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 근육은 왜 늘려야 할까? 근육은 스스로 수축만 가능하고 능동적으로 이완하지 못한다. 그래서 강제로 늘려주지 않으면 수축한 상태로 유지된다. 물론 움직이다 보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근육 덕분에 대부분 저절로 이완된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 근육의 불균형,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과하게 수축한 근육은 자연스러운 활동만으로는 충분히 이완되지 않는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뭉친 근육이 통증을 유발한다. 스트레칭은 짧아지고 뭉친 근육을 원래 길이로 되돌리고 이완하는 작업이다. 근육이 이완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근육통과 피로가 줄고 회복이 빨라진다. 관절의 가동 범위 회복 및 증진.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은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뻣뻣해진 근육과 인대는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동 범위를 좁힌다. 앉은 자세로 다리를 곧게 펴서 양옆으로 벌려보자. 두 다리를 90도로 벌리는 것도 쉽지 않다. 팔을 편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팔이 귀에 닿지 않는다면 어깨의 가동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 무관심했지만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보면 관절 마디마디가 생각보다 많이 굳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안타깝게도 굳은 관절은 우리의 동작과 삶을 그 범위 안으로 제한한다. 스트레칭은 이러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준다. 팔을 더 높이 들고 허리를 더 부드럽게 숙이며 다리를 더 넓게 벌릴 수 있도록 돕는다. 자세 교정 및 근육 불균형 해소. 나쁜 자세로 생활하면서 스트레칭까지 소홀히 한다면 특정 근육은 짧아지고 다른 근육은 약해진다. 이러한 근육 불균형은 몸을 삐뚤어지게 하거나 나쁜 자세 그대로 몸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어가 무너진 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앞쪽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은 짧아지고 뒤쪽 엉덩이 근육은 약화된다. 이러한 근육 불균형은 골반과 허리의 변형과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곤 한다. 올바른 스트레칭은 근육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자세를 넘어 척추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요소다. 근골격계 질환과 노화 예방. 경직된 근육과 가동 범위가 줄어든 관절은 단순히 몸이 좀 뻣뻣하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똑같이 길을 걷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부드러운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유연한 발목을 가진 사람은 발이 편하다. 하지만 종아리가 당기고 발목이 충분히 젖혀지지 않는 사람은 족저근막염을 비롯해 아킬레스건염, 지간신경종, 중족 골통 등 다양한 족부 질환에 시달리곤 한다. 건강한 근육과 힘줄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쉽게 다치지 않는다. 하지만 똑같이 사용해도 뻣뻣한 조직은 더 쉽게 손상된다. 미세한 손상일지라도 반복되면 조직의 변성과 퇴행성 변화로 이어진다. 그렇게 한번 퇴화된 조직은 다시는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건강한 힘줄이 튼튼한 밧줄이라면 퇴화된 힘줄은 삭은 동아줄이다. 우리 몸의 근육과 힘줄은 이렇게 점점 나이 들어간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스트레칭의 효과는 바로 근골격계의 저속 노화다.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부드러운 근육과 힘줄, 유연한 관절을 만드는 것은 근골격계의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더 젊고 건강한 관절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법이다. 팔다리의 건강은 건강수명과 직결된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단순한 근육 늘리기가 아닌 건강수명을 늘리는 행위다. 신경계 이완과 스트레스 조절. 스트레칭은 근육을 넘어 신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천천히 깊게 하는 스트레칭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만성적인 긴장과 통증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편안함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칭은 단순한 느리기가 아니다. 몸의 시스템을 더 오랫동안 고장 없이 사용하게 도와주는 통증 없는 활기찬 삶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몸관리 기술이다. 작은 뻣뻣함이 큰 통증으로 자라는 순간. 꼭 유연할 필요가 있나? 좀 뻣뻣하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뻣뻣함은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몸은 마치 뻑뻑하게 녹슨 기계와 같다. 각 부위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작은 움직임에도 무리가 가고 특정 부위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집중된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 통증과 질병의 상당수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강 신호인 것이다. 그렇다면 뻣뻣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까? 흔히 겪는 몇 가지 대표적인 질환을 통해 그 위험성을 자세히 살펴보자. 허리 질환, 만성 요통. 국민병이라고 불릴 만큼 흔한 만성 요통 역시 뻣뻣함과 관련이 깊다. 허리가 아플 땐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을 떠올리지만 허리 주변 근육이나 엉덩이, 허벅지 근육의 약화 또는 뻣뻣함이 원인인 경우도 많다. 허리 건강을 위해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은 몸을 지지하고 안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코어가 강해지면 척추가 편해진다. 반대로 코어가 약해지면 뼈대인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서 요통이 악화된다. 이 외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척추는 골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골반의 자세가 허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장시간 의자에 앉아 생활하면서 고관절 스트레칭을 소홀히 하면 고관절을 굴곡하는 근육은 짧아진 채로 굳는다. 짧아진 근육은 골반을 당겨서 앞으로 기울게 하고 이에 대한 보상 작용으로 요추는 과도하게 신전하면서 결과적으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진다. 결국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습관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 다양한 척추 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어깨 질환, 오십견 및 회전근개 질환.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가동 범위를 가진 관절이다. 어깨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어깨 주변 근육과 관절을 감싸는 주머니인 관절낭의 유연성에 크게 의존한다. 관절낭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어깨가 굳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오십견 또는 동결견으로 알려진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이 질환은 어깨 관절낭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겨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유착되어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동반된다. 주로 5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등으로 젊은 세대에서도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어깨가 굳어서 생기는 병이 오십견이라면 또 다른 흔한 어깨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가 닳아서 생기는 병이다.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된 회전근개의 파열은 대표적인 과사형 손상이다. 많이 쓰는 근육이다 보니 비교적 쉽게 닳고 해지는 것이다. 회전근개가 닳거나 파열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기능 부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회전근개 손상도 어깨 관절의 유연성과 연관이 깊다. 어깨 관절 운동의 기반이 되는 날개뼈, 즉 견갑골이 많이 움직일수록 어깨 관절의 부담은 줄어든다. 하지만 견갑골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어깨 관절이 무리를 하게 되고 회전근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커져서 손상에 취약해지는 것이다. 발질환,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발은 몸의 가장 밑바닥에서 전신의 체중을 온전히 지탱하고 우리 몸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관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그만큼 과사용으로 인한 손상과 염증이 발생하기 쉽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족저근막염이다. 발뒤꿈치 통증의 대명사인 족저근막염은 활동을 많이 하는 중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큼 흔한 질환이다.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심한 발뒤꿈치 통증이 전형적인 증상이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과사용, 과체중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트레칭 부족이다.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발바닥을 지탱하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근막이 양쪽에서 잡아당겨지는 힘을 견디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발 뒤꿈치를 들어올리고 발가락 관절을 꺾을 때에도 늘어나는 힘을 받는다. 발목과 발가락 관절이 유연하고 족저근막이 부드럽다면 이 모든 과정이 무리 없이 일어나지만 관절이 굳거나 족저근막이 뻣뻣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커져서 손상에 취약해진다.
아킬레스 건염도 이와 비슷하다. 종아리 근육과 발뒤꿈치 뼈를 연결하는 아킬레스건은 걸을 때마다 발뒤꿈치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종아리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뻣뻣함은 아킬레스건에 스트레스를 높인다. 뿐만 아니라 이는 발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걸을 때 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켜 다양한 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뻣뻣함은 단순히 유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해당 조직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더 나아가 인접 부위의 보상 작용을 유발하여 결국 전신 불균형과 통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뻣뻣함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통증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상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통증은 결과일 뿐 원인은 주변에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통증의 악순환을 끊어라.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대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곧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관절이나 근육, 힘줄 등의 병변이 있으면 그 부위가 아프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증을 느끼는 곳과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부위가 다른 경우도 매우 많다. 발이 아프지만 문제는 종아리에 있는 것처럼 통증의 원인이 인접 부위에 숨어 있을 때가 종종 있다. 따라서 통증을 없애려면 통증이 나타난 곳만 보지 말고 주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근골격계 통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몹시 중요하다. 신경의 착각, 방사통과 연관통. 원인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신경 때문이다. 신경이 어느 한 부위에서 압박되거나 자극되면 해당 신경이 분포하는 경로를 따라 통증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방사통이라고 한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요추에서 신경이 눌려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뻗치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목 디스크일 때 어깨, 팔, 손가락까지 저림과 통증이 내려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와 달리 때로는 신경이 그냥 착각을 일으켜서 다른 부위가 아픈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데 이를 연관통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내부 장기나 근육, 근막, 피부 등에서 척수로 올라오는 감각 신호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가끔씩 뇌가 통증의 정확한 발생 지점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다. 예를 들어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가슴보다 왼쪽 어깨나 등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신장 결석이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근육이나 근막이 뭉쳐서 통증이 예민해지는 통증 유발점이 자극됐을 때에도 해당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통증이 느껴지곤 하는데 이런 경우도 연관통에 해당한다. 목과 어깨 위쪽에 승모근이 뭉쳤을 때 관자놀이 부근에 두통이 생기는 시기다. 방사통이나 연관통은 아픈 부위만 붙잡고 치료를 반복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통증이 반복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통증이 정말 그 부위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기인한 것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움직임의 연결고리, 운동사슬 기능장애. 아픈 부위만 쳐다보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걷기, 일어서기, 물건 들기 같은 동작 하나에도 목, 어깨, 팔, 손과 척추, 고관절, 무릎, 발이 서로 연결된 사슬처럼 협력하여 작동하는데 이를 운동사슬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이 중 어느 한 부분이 뻣뻣해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운동사슬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 인접한 다른 부위가 그 일을 대신하려는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보상이 오래 지속되면 과도한 부담을 지는 다른 부위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결국 통증과 손상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아픈 부위는 사실 피해자고 진짜 가해자는 주변 어딘가에 숨어 있다. 발바닥 통증도 종아리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 아픈 발만 치료한다면 통증은 잘 낫지 않는다. 따라서 근골격계 통증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운동사슬을 고려하여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파악하고 기능 장애를 개선하려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통증의 악순환 끊기. 통증이 반복되는 흐름은 대개 비슷하게 반복된다. 이러한 흐름을 통증의 악순환이라고 한다. 통증의 악순환. 아프다, 치료를 받는다, 잠시 괜찮다, 다시 아프다. 앞서 설명한 방사통과 운동사슬 기능 장애를 간과하고 통증의 결과만을 치료하려 할 때 통증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진정으로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단순히 아픈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넘어 통증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불편하고 괴로운 통증은 사실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정보다. 여기가 고장났다는 뜻뿐만 아니라 여기가 버티고 있다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을 때도 많다. 따라서 통증 부위를 힘들게 만드는 주변의 연결, 즉 근본 원인을 함께 봐야 비로소 통증의 퍼즐이 풀리기 시작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스트레칭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아픈 부위와 함께 주변을 공략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플 때 어디를 먼저 풀어야 하는지 부위별로 정리해보자. 등이 펴져야 목이 편하다.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거북목이래요. 어깨가 항상 뭉쳐 있어요. 목과 어깨 통증은 현대인의 일상 그 자체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둥, 뭉친 어깨를 자주 풀어주라는 둥 여러 조언이 난무하다. 하지만 목과 어깨를 아무리 풀어도 통증은 해결되기는커녕 쉽게 돌아온다. 문제는 목이 아니라 등, 정확히 말하면 흉추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등이 펴져야 목이 진정으로 편해질 수 있다. 사람의 머리는 평균 4에서 6kg 정도로 볼링공 하나를 목과 어깨 위에 얹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무게보다 위치다. 등이 펴져 있고 옆에서 봤을 때 귀, 어깨, 골반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에 가까운 바른 자세에서는 머리의 무게가 목뼈 위에 곧게 실려 목 근육은 균형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등이 굽고 고개가 앞으로 빠지면 상황이 달라져 머리가 몸통보다 몇 센티미터만 앞으로 나가도 목에 걸리는 하중이 증폭된다. 머리가 앞으로 약 2.5cm씩 나갈 때마다 목에 가해지는 부담은 약 4.5kg씩 증가한다. 이를 각도로 설명하면 고개가 앞으로 15도 기울면 약 12kg, 45도 기울면 약 22kg까지 증가할 수 있다. 목은 지렛대가 되고 머리는 그 끝에 매달린 추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머리 무게는 그대로지만 목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몇 배로 커진다. 즉, 목이 아픈 이유는 목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목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머리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는 이유가 등의 유연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척추는 목뼈, 등뼈, 허리뼈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중 흉추는 갈비뼈와 연결되어 있어 원래부터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등이 뻣뻣하다는 느낌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분이 많다. 하지만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뼈 마디마디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등이 조금씩 더 굽는다. 그렇게 되면 흉추가 움직이지 않는 만큼 목이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등껍질이 딱딱한 거북이가 목을 길게 빼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앞으로 더 내밀고 걸을 때나 정면을 볼 때는 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힌다. 등이 하지 못한 일을 목이 대신 떠안는 셈이다. 이러한 목의 보상 작용은 목 주변 근육의 지속적인 과부하와 긴장을 유발한다. 목 근육은 원래 고개를 조금씩 돌리거나 머리의 균형을 잡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근육이지 무거운 물건을 얹고 하루 종일 버티도록 만들어진 근육은 아니다. 쉴 틈 없이 긴장된 상태가 이어지고 결국 뻣뻣함과 통증, 묵직한 불편함이 목에 쌓인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목 디스크로도 이어져 신경을 압박하고 어깨와 팔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 바로 견갑골, 즉 날개뼈다. 견갑골은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견갑골이 등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어깨 관절이 편안하게 작동하는데 흉추가 굳으면 견갑골의 움직임도 함께 제한되기 쉽다. 이렇게 되면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히는 간단한 동작조차 점점 불편해질 수 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더 나아가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을 편하게 하고 싶다면 등부터 펴야 한다. 목이 아프다고 단순히 목 근육만 스트레칭할 게 아니라 등과 흉추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스트레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등이 펴지고 흉추가 유연해지면 목은 더 이상 굽은 등을 보상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목의 부담이 줄어들고 위치가 바로잡히며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이 해소되면 곧이어 통증 역시 줄어들 것이다. 등이 펴져야 목이 편하다는 원리를 기억하고 등 스트레칭을 게을리 하지 말자. 스트레칭 실전 팁. 벽 짚고 등 어깨 펴기. 굽은 등을 펴고 어깨를 열어 상체 움직임과 자세를 동시에 개선하는 스트레칭이다. 벽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다. 우선 벽 앞에 서서 양손으로 어깨 높이 정도의 벽을 짚는다. 손은 어깨 너비로 두고 팔을 편다. 발을 한두 걸음 뒤로 옮겨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가슴을 천천히 낮춘다. 이때 허리를 살짝 말아주면 흉추를 더 늘릴 수 있다. 겨드랑이와 등 윗부분이 늘어나는 지점에서 10초에서 15초 유지한다. 핵심은 허리를 꺾지 않고 흉추를 펴는 데 집중한다. 가슴을 아래로 누르는 느낌도 좋다. 강아지 자세. 엉덩이는 고정하고 가슴만 열어 상체를 깊게 푸는 최고의 스트레칭. 골반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상체만 깊게 열어준다. 우선 내발기기 자세에서 시작한다. 무릎은 골반 아래에 그대로 둔다. 천천히 양손을 움직여 앞으로 걸어나간다. 양쪽 어깨가 귀와 가까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슴을 바닥으로 낮추며 이마 또는 턱을 바닥에 둔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골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10초에서 20초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한다. 핵심은 엉덩이는 고정하고 가슴만 아래로 떨어뜨리는 자세에 집중한다. 날개뼈가 움직여야 어깨가 산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을 들 수가 없어요. 오십견이라고 하던데 그냥 둬도 되나요? 어깨 통증을 겪는 대다수의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어깨 관절에서 찾는다. 팔이 아프니 어깨 관절이 닳았거나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깨 통증의 시작점은 관절보다 그 관절을 받치고 있는 구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견갑골은 고정된 뼈가 아니다. 갈비뼈 위에 딱 맞물린 관절도 아니고 단단한 뼈대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견갑골은 여러 근육 위에 얹혀 있어 움직임에 따라 위치가 바뀌는 말 그대로 등 위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받침판에 가깝다. 팔뼈와 어깨관절은 바로 이 판 위에 매달린 구조물이다. 팔을 움직일 때 어깨관절만 혼자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에서 견갑골이 함께 움직이며 자리를 만들어준다. 팔을 들어 올릴 때를 떠올려 보면 팔만 혼자 올라가지 않고 견갑골이 함께 움직이며 위치를 바꿔준다. 팔이 위로 올라갈수록 받침판 역할을 하는 견갑골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며 회전한다. 이 움직임 덕분에 어깨관절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힘줄과 근육이 끼이지 않은 채 팔을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다. 받침반이 부드럽게 이동할 때 어깨관절의 힘은 분산되고 통증 없이 넓은 가동 범위를 유지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어깨 움직임의 기본적인 구조다. 문제는 이 받침판이 잘 미끄러지지 않을 때다.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등으로 등이 굳으면 견갑골은 점점 제자리에 붙는다. 미끄러져야 할 받침판이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고정되면 팔을 움직일 때의 모든 부담이 어깨 관절로 쏠린다.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겉보기에는 팔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견갑골은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어깨 관절만 억지로 사용하게 된다. 윗팔뼈의 머리 부분이 어깨 관절 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회전근개 힘줄이 반복적으로 눌리면서 마찰을 일으킨다. 결국 이 과정에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해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다. 통증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팔을 덜 사용한다. 아프니 안 쓰게 되고 안 쓰니 더 굳는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관절을 둘러싼 관절낭에 유착이 생기고 관절이 심하게 굳게 되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오십견이다. 많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굳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견갑골은 이미 멈춰 있었고 어깨 관절이 홀로 버텨온 시간이 누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깨가 아플 때 쓰는 약이나 주사는 통증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오십견과 회전근개 통증을 단순히 어깨 관절의 병으로만 이해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기 쉽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이다. 받침판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통증은 줄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등을 구부린 채로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견갑골이 굳는 흔한 원인이다. 따라서 견갑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등, 특히 흉추를 펴서 견갑골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굽은 등이 펴져야 견갑골이 움직일 공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그런 다음 견갑골 자체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등 위에서 양쪽 견갑골이 위아래, 앞뒤, 회전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감각을 되살려야 한다. 견갑골이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어깨 관절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그동안 뻐근하고 무겁게 느껴지던 어깨 움직임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다. 팔의 동작은 견갑골의 움직임과 어깨 관절 운동이 합쳐져서 만드는데 굳었던 견갑골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면 어깨 관절은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날개뼈가 움직여야 비로소 어깨가 살아나는 이유다. 스트레칭 실전 팁. 천사의 날개. 어깨의 움직임과 등의 정렬을 함께 교정하는 대표적인 동작이다. 벽에 기대서거나 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운 상태에서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어깨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핵심은 팔 전체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미끄러지듯 팔을 올리는 동작처럼 팔을 벌려 날개뼈를 모았다 풀어주는 자세는 견갑골의 이동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증이 있다면 가동 범위를 줄이되 부드럽고 연속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폼롤러 흉추 스트레칭. 등을 한마디씩 풀어줘서 흉추 가동성을 극대화하는 동작. 폼롤러를 이용해 등을 구간별로 나누어 움직이며 굳은 흉추를 정교하게 풀어주는 핵심 스트레칭이다. 핵심은 몸을 과하게 젖히는 것보단 구간별로 과정을 반복해 마디마디가 펴지는 느낌에 집중한다. 바늘 꿰기 자세. 팔을 몸 아래로 넣어 굳은 등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흉추 회전 스트레칭이다. 등을 부드럽게 비틀며 등과 어깨 주변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 핵심은 팔이 아닌 등을 돌리는 느낌으로 진행한다. 일상 자세 인식.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볼 때 어깨가 귀 쪽으로 말려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가방을 늘 한쪽으로만 메고 있지는 않은지, 아프다는 이유로 팔을 최소한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보자. 허리가 아프면 햄스트링과 고관절을 공략하라. 허리 통증의 상당 부분은 허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허리와 연결된 운동사슬, 특히 햄스트링과 고관절의 기능 장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이 두 부위의 유연성과 기능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햄스트링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리를 이해해보자.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으로 허벅지 뒤쪽에서 골반을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이 근육이 유연하면 골반이 필요에 따라 앞뒤로 부드럽게 기울 수 있다. 골반 중립 상태에서는 바닥에 누웠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약간 떼는 적당한 허리 곡선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햄스트링이 뒤에서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골반이 약간 뒤로 기울어지는 후방 경사가 발생한다. 골반이 뒤로 말리면 허리의 정상적인 C자형 만곡이 사라지고 일자 허리가 되거나 오히려 반대로 허리가 굽는 역C자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척추의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디스크와 척추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통증을 유발한다. 또한 햄스트링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엉덩이 근육의 사용이 줄어 둔근이 약화될 수 있다. 둔근은 허리를 지지하는 중요한 근육으로 이곳의 기능이 떨어지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커진다. 고관절의 기능장애가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리도 비슷하다. 고관절은 몸통과 하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관절이다. 그런데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현대인은 고관절 굴곡근,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짧아지고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근육들이 짧아지면 앞서 설명한 햄스트링과는 반대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전방 경사가 발생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허리가 과도하게 꺾여 요추 전만이 심화될 수 있다. 허리 굴곡은 적당한 곡선이 좋고 과도한 S라인이나 일자 허리는 모두 좋지 않다. 그런데 이는 요추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관절과 허벅지 앞뒤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따라서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다면 허리와 긴밀하게 연결된 햄스트링과 고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두 부위를 잘 공략한다면 여러분의 허리는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 스트레칭 실전 팁. 요추 만곡 확인. 바닥에 다리를 뻗고 누웠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살짝 뜨는지 확인해보자. 너무 많이 뜬다면 요추 만곡이 심한 상태, 전방 경사이고 바닥에 붙어 있다면 만곡이 소실된 상태, 후방 경사다. 누워서 둥근 스트레칭. 엉덩이 깊은 근육을 풀어서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핵심 스트레칭.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숫자 4 모양을 만드는 동작으로 엉덩이 근육인 둔근과 이상근을 깊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다. 핵심은 다리를 당겨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한다. 개구리 자세. 굳은 고관절을 열어 허리 부담을 줄이는 하체 가동의 핵심 스트레칭. 무릎을 넓게 벌리고 고관절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굳은 내전근을 깊게 풀어주는 대표적인 스트레칭이다. 핵심은 허리가 밀리지 않고 편 상태를 유지하도록 집중한다. 발이 아프면 종아리부터 풀어라. 발 디딜 때 발바닥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가진 노력을 기울이며 신발과 깔창을 바꾸고 병원에 다니며 체외 충격파 치료도 해보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의 통증은 잘 낫지 않는다. 물론 발 자체가 문제의 원인일 때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발이 보내는 신호는 발의 위쪽, 정확히는 종아리에서 시작된다. 종아리 때문에 발이 아픈 건데 발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낫질 않는 것이다. 발을 낫게 하려면 무조건 종아리부터 풀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발과 다리의 구조에 있다. 발은 땅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위지만 혼자 움직이진 않는다. 발과 발목, 종아리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사슬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걸을 땐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중요한데 특히 발목을 발등 쪽으로 젖히는 동작은 종아리 뒤쪽 근육 및 아킬레스건의 길이와 탄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즉 종아리가 굳으면 발목이 덜 움직이고 그 스트레스를 발이 대신 견딘다는 뜻이다. 이 구조를 비유로 설명해 보자면 발은 바닥에 놓인 문짝이고 발목은 경첩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때 종아리 근육과 연결된 힘줄들은 문을 여닫는 케이블이다. 케이블이 충분히 길고 부드러우면 문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지만 케이블이 짧고 뻣뻣하면 문은 끝까지 열리지 못하고 쾅쾅 부딪히듯 닫히게 된다.
결국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곳은 문짝 바로 발이다. 이 경우 발은 피해자일 뿐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발바닥의 통증은 이렇게 위에서 당기는 줄이 뻣뻣하게 굳어서 생긴 결과일 때가 생각보다 많다. 종아리 근육이 뻣뻣해지면 발목은 충분히 위로 접히지 못한다. 걷거나 뛸 때 발목에서 흡수돼야 할 충격과 움직임이 발 앞꿈치와 뒤꿈치에 몰리면 발바닥 근막은 과도하게 늘어나고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쌓인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질환이 바로 족저근막염이다. 아침에 내딛는 첫걸음이 유독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밤새 뻣뻣해진 종아리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갑자기 세게 잡아당겨지면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종아리의 뻣뻣함이 발에 일으키는 문제는 족저근막염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 거의 모든 족부 질환의 원인이 종아리의 뻣뻣함과 조금씩 다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과도하게 당겨지는 힘을 아킬레스건이 계속 견디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발생하고 이는 아킬레스 건염이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아킬레스건 병증으로 이어진다. 중족부에서는 발목이 꺾이지 않는 만큼 보상작용으로 중족부 관절들이 꺾이는 힘을 더 크게 받고 이는 결국 발의 아치를 무너뜨려 평발화를 가속화하거나 중족부의 관절염을 야기한다. 앞꿈치에 가해지는 큰 압력은 발볼이 넓어지거나 퍼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엄지가 있는 무지외반증이나 새끼발가락 관절이 튀어나오는 속엄 막류 등의 변형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전족부의 스트레스 증가는 앞꿈치에 반복적으로 굳은 살이나 티눈을 발생시키고 디딜 때 앞꿈치가 아픈 중족골통, 앞꿈치가 저리고 화끈거리는 지간신경종이나 말초신경병증 등 다양한 질환과 깊이 연관된다. 발목이 부드럽게 젖혀지지 않으면 충격이 흡수되지 않아 발목을 자주 삐끗하는 만성 불안전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겉으로는 발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질환이 실제로는 종아리의 뻣뻣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발이 견디다가 한계에 부딪혀 생긴 결과다. 그래서 다양한 족부 질환을 수술할 때는 동반 수술로 종아리 근막을 터서 늘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 후에는 발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발의 통증은 발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 발 통증은 위에서 내려오는 장력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종아리가 계속 뻣뻣한 상태라면 발바닥을 아무리 풀어도 깔창을 아무리 바꿔도 발은 계속 아플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종아리의 유연성 회복에 두어야 한다. 종아리가 유연해야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래야 발이 편해진다. 그러므로 발을 낫게 하고 싶다면 시선을 조금 위로 올려보자.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곳은 발바닥이 아닌 종아리다. 종아리가 조금씩 풀리면 효과는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 발목이 부드러워지고 보행 시 발의 구르기 동작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진다. 발은 충격을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되고 통증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종아리를 푼 다음에야 비로소 발 자체를 강화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운동이 효과를 발휘한다. 스트레칭 실전 팁. 누워서 다리 뒤쪽 스트레칭. 누워서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건을 한 번에 스트레칭할 수 있다. 허벅지 뒤와 종아리를 함께 풀어주는 하체 스트레칭의 핵심 동작이다.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뒤쪽을 늘려주는 동작으로 굳은 하체를 풀어주는 핵심 스트레칭. 핵심은 허벅지에 힘을 줘서 무릎을 완전히 편다. 벽 잡고 종아리 스트레칭. 서서 벽을 잡고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종아리를 깊게 늘려주는 동작이다. 우선 벽을 마주보고 서서 두 손을 벽에 댄다. 몸을 45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 발 뒤꿈치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이 되게 한다. 한쪽 무릎을 살짝 굽히고 체중을 반대쪽 다리에 싣는다. 체중을 실은 쪽 다리에 무릎을 편 채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 종아리 윗부분을 10에서 15초 늘린다. 같은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 종아리 아랫부분을 10에서 15초 늘린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핵심은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종아리를 길게 들인다. 족저근막 스트레칭. 제대로 수행하면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아킬레스건, 발목 관절, 발가락 관절까지 한 번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이다. 핵심은 아킬레스건과 발바닥, 발가락 관절이 동시에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한다. 내 몸 오래 쓰는 100년 스트레칭 읽어드렸습니다. 스트레칭을 매일 습관적으로 하면 몸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움직임이 편해지면 삶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